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 볼 때 내용보다 댓글 먼저 쓱 훑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 그래요. 최근에 ADHD 정보로 193만 뷰가 나온 이선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봤거든요. 와, 근데 댓글들이 정말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콘서타와 아토목세틴을 먹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이쯤 되면 ADHD가 9할이고 1할이 안 그런 사람인 듯. 이제 1할인 사람 명칭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아요가 3,000개가 넘고요. 또 다른 분은 영상 보면서 진드기 못 보고 댓글 읽으면서 봐요 하셨는데 이건 뭐 좋아요가 6,000개를 돌파했네요. 혹시 지금 이 영상도 집중해서 보기 어려워서 댓글을 먼저 읽고 계신가요? 저도 영상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긴 영화도 안 보고 핵심 소개만 한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10분짜리 영상도 중간에 멈추고 댓글부터 읽게 되고 1분짜리 쇼츠도 다 보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말 길게 자기 경험담을 적어주신 분이 멍 때리는데 생각은 멈출 수 없음. 글 읽을 때 단어 빼고 읽거나 다른 단어로 읽음. 다리에 최소 멍이 하나씩은 있음.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 와, 진짜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면서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93만 뷰가 나온 이선화 의사 선생님 영상과 청근아 교수님, 오은영 박사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ADHD에 대한 정보와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해결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권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ADHD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실생활에 쉽게 접목해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지 낱낱이 분석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3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권위자들의 영상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말씀해드리니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문가의 영상과 댓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와, 이건 안 돼? 하면서 자기 경험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많이 공감하신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멍하니 있어도 머릿속은 너무 바빠요. 겉으로 조용히, 어쩔 땐 멍하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멈추기 힘든 상태. 많은 분들이 이거 나도 이런데 하시더라고요. 분명 봤는데 왜 자꾸 놓치고 부딪힐까? 책이나 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단어나 내용을 놓치거나 혹은 엉뚱하게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죠. 또 길을 걸을 때 분명 앞을 보고 걸었는데도 문이나 벽에 툭 하고 부딪히는 작은 사고들.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을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는 왜 안 되지? 이 일 조금, 저 일 조금씩이에요. 한 번 시작한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이 말처럼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을 갖고 시작은 잘 하지만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해서 딱 끝맺는 걸 어려워하는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얘기다 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덜렁거리나? 성격이 좀 급한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ADHD 관련 정보들을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더 쉽게 풀어서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ADHD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ADHD라고 하면 엄청 산만해서 정신없는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이른바 조용한 ADHD인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할 때 틀린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못 보고 지나치거나 수업을 듣는데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 같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3시간도 넘게 해요 하면서 자기는 ADHD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에 너무 푹 빠지는 과몰입도 ADHD 특징일 수 있다고 하네요. 겉으로는 점잖고 얌전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딴 생각하거나 멍하니 집중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30분이면 할 일을 막 2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 이런 게 모두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조용한 ADHD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 설명 듣고 나도 그랬는데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왜 요즘 ADHD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옛날에는 ADHD에 대해 잘 몰라서 그냥 쟤는 좀 산만하네. 게을러서 그래. 물건 잘 간수해. 이렇게 말하며 개인의 습관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다 ADHD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스마트폰의 영향이었어요. 화면이 계속 휙휙 바뀌는 영상들에 우리 뇌가 익숙해지다 보니 마치 팝콘 터지듯이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집중하거나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는 힘이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영화 한 편도 잘 봤는데 요즘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길게 느껴지고 심지어 1분짜리 짧은 영상도 10초 보고 휙 넘기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니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이런 성향이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셋째, ADHD도 종류가 있대요. AD형, H형, 그리고 둘 다. ADHD는 다 똑같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더 많이 보이냐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AD 유형, 주의력 부족이 더 강한 유형.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조용한 ADHD예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고 조용한데 멍하니 있거나 집중을 잘 못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H유형, 과잉행동, 충동이 우세한 형.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ADHD예요. 가만히 잘 못 있고 말도 많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불쑥 나가고 복합 유형. 이름 그대로 AD 유형과 H 유형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내가 어떤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ADHD가 확실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해 보세요. 넷째, 일상 속에서 자주 생기는 ADHD 증상들. 여러 영상에서 조용한 ADHD와 에너지가 넘치는 유형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 이야기네 싶은 게 많았답니다. 조용한 ADHD, AD형 증상. 중요한 작은 부분을 자주 놓쳐요. 아까 말한 틀린 것 고르시오 문제처럼요.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수업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다가 딴 생각해서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내고 자꾸 다른 일로 넘어가요. 보고서 쓰다 말고 갑자기 쓰레기 버리러 가고, 그거 하다 말고 갑자기 빨래 개고, 뭐 이런 식으로요. 시간 약속이나 물건 정리를 잘 못하고 책상 위는 항상 뭔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거나 끝까지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꼭 뭐 하나씩 빼먹고 다시 들어와요. 안경, 핸드폰, 우산 등 계속 반복되죠. 주변 소리나 다른 것에 금방 신경이 팔려서 하던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유형, H형, 증상, 잠깐도 가만히 못 있고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거나 다리를 덜덜 떨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멍하니 조용히 쉬는 걸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머릿속은 계속 바빠요. 말을 엄청 많이, 그리고 아주 자세하고 길게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듣는 사람이 좀 힘들었대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거나 다른 사람 말에 불쑥 끼어들어요. 자기 차례 기다리는 거 진짜 못 참아요. 줄 서는 거, 차 막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거나 활동하는데 나도 하면서 불쑥 끼어들고 참견할 때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뇌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설명을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냥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다섯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 ADHD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의사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는 건 틀릴 수도 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 복잡해서 괜한 걱정이나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옛날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다 물어보고 합쳐서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치료. 이 부분 저는 이선아 선생님이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게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ADHD나 ASD 등 증상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평생 벗어날 수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쓰면 세상이 잘 보이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도와줘서 원래 내가 가진 힘을 잘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다고 ADHD가 싹 낫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경처럼 도움을 받는 거죠. 약을 먹으면 머릿속 시끄러운 게 좀 조용해지고 맑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가서 생활이 훨씬 편안해진대요. 내가 게을러서 마음이 약해서 못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에 저를 포함해서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약이 뇌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정상작용을 해서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도 이미 수십 년 동안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선아 선생님의 안경 비유는 약물 치료가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정말 좋았지만 성장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시거나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약물 치료가 분명 도움이 되는 방법인 건 맞지만 이것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운동을 꼭 해보세요. ADHD 때문에 힘든 분들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전문가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니까요. 특히 그 중에서도 뇌랑 몸을 함께 쓰는 운동이 ADHD 증상 완화에 정말 좋다고 해요. 뇌과학자 당동선 박사님과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방건호 교수님은 자신의 방송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서 뇌도 함께 집중하는 경험이 두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이런 활동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런 운동에는 테니스나 태권도, 그리고 주짓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주짓수는 상대방이랑 계속 머리를 쓰면서 대결해야 해서 두뇌 집중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한 개까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보기에는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때리는 거 없이 기술로 하는 거라 다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죠. 오은영 선생님도 자신의 방송에서 ADHD가 있는 금쪽이를 훈육할 때 주짓수를 사용하신 적이 있을 정도예요. 오은영 선생님은 이 방송에서 주짓수 자세가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면서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자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ADHD 성향이 있다고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인 CEO들도 주짓수를 하는데 모두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뇌와 몸을 같이 쓰는 원리를 바탕으로 ADHD 때문에 힘든 분들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운동 방법이나 다른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 또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도움되는 이야기를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ADHD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좀 다른 거예요. 전문가 분들의 영상과 밑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ADHD는 내가 뭘 잘못했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뇌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과라는 것을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멍하니 있어도 머릿속은 생각으로 터질 것 같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정리정돈이 안 돼서 더 복잡해져. 이런 이유가 사실은 뇌 속의 호르몬, 도파민 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노력을 안 할까? 자책하지 마시고 이런 특성이 있어서 내 행동이 그랬구나 하며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완전 내 이야기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심각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긍정적인 생각부터 해주세요.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만으로 혼자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방문하기 전에 나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나를 알아가는 아주 멋진 첫걸음이에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조금씩 마음속에 감기나 몸살이 올 때가 있다고 해요. 건강한 사람도 감기가 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아픈 경우가 생기면 알맞은 도움을 찾아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을 만들어 가시면 되죠.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쯤 되면 ADHD가 구할되는 것 같고 일알이 안 그런 사람인 듯하니 이제 일알인 사람에 대한 명칭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ADHD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진단받지 못했지만 의심되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영상 진득하게 못 보고 댓글부터 먼저 봐요. 딴 생각하다가 벽에 부딪히고 다리에 멍이 늘 3개는 있음. 이런 분들은 ADHD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DHD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번, 주의력 결핍형 ADD. 말 없고 점잖지만 멍하고 집중 못하는 스타일. 2번, 과잉행동, 충동형 ADHD H.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산만하고 시끄러운 스타일. 3번, 복합형. 위 2가지 모두 있는 경우. ADHD는
집중력의 결핍이 아니라 주의력의 조절 기능 장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때 집중 못하고 안 해야 할 때 과하게 집중하는 것이죠. 심지어 지능이 높고 일을 잘하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ADHD는 왜 생기는 걸까요? 1번, 도파민 분비의 문제. 뇌의 전두엽에서 도파민이 부족하게 나와서 주의 유지, 충동 억제, 계획 실행이 어렵습니다. 2번, 디지털 미디어 환경. 쇼츠, 릴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자극에 길들여져 깊이 있는 집중과 사고가 힘들어집니다. 3번, 성인 ADHD는 감춰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조용한 ADHD가 많아 그냥 예민하다, 자존감이 낮다는 생각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테스트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책이나 기사 읽을 때 단어나 줄을 종종 건너뛴다. 2번, 남 얘기 듣다가 방금 뭐라고 했죠? 자주 말한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지만 마무리가 안 된다. 4번, 회의 도중 딴 생각하거나 중간에 말 끊고 나선다. 5번, 어릴 때 멍하다는 이야기 자주 들었다. 6번, 우산, 열쇠, 지갑을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 7번, 계획은 잘 세우지만 실천이 안 되고 죄책감이 크다. 5개 이상 해당된다면 ADHD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강조했습니다. ADHD는 게으름, 무능,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도파민과 뇌 기능의 문제일 뿐입니다. 약물 치료, CBT 인지행동 치료, 뉴로 피드백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글씨가 잘 보이듯 ADHD 치료는 우리가 원래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운동은 모든 전문가가 추천한 강력한 해결 방법입니다. ADHD 성향이 있으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세요. 꼭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 중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적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겪었던 일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익명의 공간에서 글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전문가 선생님들도 ADHD 치료를 위해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일반인의 시선으로 본 ADHD 관련 정보를 열심히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겨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참, 여러분, 혹시 내가 자폐 스펙트럼인지 ADHD인지 헷갈리셨던 분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함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두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이 헷갈리는 증상을 제가 국내와 해외의 전문가들 영상을 모두 조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